나는 그곳을 처음 마주했을 때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낡은 건물 외벽은 마치 오래전 버려진 인형처럼 퇴색되어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바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바람은 단순히 차갑다기보다 사람의 피부를 훑어내려가는 손길처럼 기묘하게 따갑고,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에 걸려 올라왔다. 그 순간 나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직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내 이름은 승호, 29살. 경기도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사실 내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동네 아이들끼리 모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무서운 장소였으니까. 밤에 그 병원에 들어가면 절대 무사히 나오지 못한다. 문득 찍은 사진에 사람이 아닌 게 함께 나온다 같은 소문은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병원은 여전히 수많은 괴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이곳을 찾은 건 아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는 낡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양옆에는 병실이 줄지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 날 노려보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스며들었다. 꿈은 언제나 같은 장면에서 끝났다. 어딘가에서 무겁게 닫히는 철문 소리, 그리고 그 직후 귓가에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내용은 분명하게 들리지 않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음성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곤지암 병원 내부 구조를 나는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병원의 실체와 꿈이 겹쳐진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그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오늘 나는 카메라 하나와 작은 손전등을 챙겨 홀로 이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출입구로 알려진 작은 틈새를 지나자 병원 내부는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바닥에는 오래된 의무 기록지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들이 뒤엉켜 있었다. 몇몇은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였지만 어떤 것은 무언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장 같았다. 여기서 꺼내줘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긁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글씨는 손톱으로 벽을 긁어낸 듯 거칠었고, 말라붙은 젓갈색 얼룩이 그 위를 따라가고 있었다. 피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녹물이었을까? 나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 문장에 끌려갔다.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자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울려 퍼졌다. 좁은 공간임에도 내 발소리는 몇 배로 크게 메아리쳤다. 더 불안한 건 분명 내 발소리인데도 그 울림 속에는 묘하게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한 발을 내디딘 뒤 아주 조금 늦게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나는 멈춰 서서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을 때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한 걸음 더 나 아닌 누군가의 발자국이 뒤따라왔다. 손전등 불빛을 돌려 뒤를 비췄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낡은 의자 하나가 벽에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착각이다. 네가 긴장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병원에는 나 말고 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병실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대부분은 텅 비어 있었고 오래된 침대와 뒤엉킨 이불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병실에서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창문이 모두 막혀 있는 공간인데도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들어올 틈은 없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다. 하지만 셔터가 눌리는 순간 손에 들린 카메라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졌다. 사진을 확인했을 때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맛보았다. 화면에는 텅 빈 병실이 찍혀 있었지만 구석 어둠 속에 희미하게 뭔가의 형체가 서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환자복 같은 옷차림이 분명했다. 나는 급히 카메라를 꺼버렸다. 그리고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복도로 나왔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철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바로 그 소리였다. 내가 꿈속에서 늘 들었던 그 낯익고 무거운 문 닫히는 소리.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는 분명히 속삭임까지 들려왔다. 낮고 탁한 목소리, 하지만 단어는 흐릿했다. 다만 내 이름, 승호라는 부분만은 또렷하게 귀를 때렸다. 숨이 가빠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에 끌리듯 나는 복도의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스스로 그 목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낡은 철제문은 녹슬어 있었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반쯤 떨어져 나간 채 매달려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손바닥에 묻어났다. 순간 손에 닿은 것이 단순히 녹인지 아니면 오래된 혈흔 같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려 퍼졌다. 손잡이를 돌리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쪽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다. 한 걸음을 들여놓자 냄새가 확 밀려왔다. 썩은 곡물과 오래된 약품 냄새가 섞인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악취였다. 마치 이곳에 오랫동안 뭔가가 썩어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코를 막으며 손전등을 흔들어 안을 살폈다. 거기엔 오래된 기관실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이미 반쯤 타버린 흔적도 있었다. 나는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열어보았다. 첫 장에는 환자의 이름과 입원일 그리고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장에는 날짜도 기록도 없이 단 한 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가지 마라. 나는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철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에서 분명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발소리는 분명 바로 뒤에서 멈췄다. 내 등 뒤로 누군가 서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오직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내 심장 박동 소리와 천천히 고조되는 정적뿐이었다. 용기를 내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시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과 먼지가 가득한 보관실뿐이었다. 하지만 확실히 몇 초 전까지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그 존재가 내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이미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손전등 불빛을 다시 이리저리 돌리며 안도하려는 순간 책상 위에 떨어져 있던 서류철이 저절로 뒤집혔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무언가 손으로 쳐낸 듯한 그 움직임에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를 뻔했다. 책상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중 한 장이 내 발 앞에 멈췄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붉은 잉크로 급하게 끄적여진 글씨가 있었다. 승호, 넌 이미 안에 있다.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다. 종이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발걸음을 재촉해 기록 보관실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복도에서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벽을 주먹으로 세게 친 듯한 소리였다. 그와 동시에 형광등 하나가 지직 불꽃을 내더니 깜빡이며 켜졌다. 한순간 밝아진 복도는 그러나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빛이 켜진 곳 복도 한가운데에 병원 환자복 차림의 사람이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조차 멈춘 채 그대로 그 자리를 응시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얼굴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걸. 뒤돌아 도망치려는 순간 발밑에 있던 무언가가 발목을 잡았다. 나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며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불빛은 이리저리 튕겨 나가더니 벽을 비추며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발목을 확인했지만 잡고 있는 것은 없었다. 단지 차가운 공기와 땀에 젖은 내 양말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손전등을 집어들어 다시 복도를 비췄을 때 그 환자복 차림의 사람은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바닥에 흐릿하게 찍힌 물기 어린 발자국뿐이었다. 그 발자국은 복도 끝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어두운 구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스쳤다. 승호, 넌 이미 안에 있다. 그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병원 내부에 들어왔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내가 이 병원에 속하게 되었다는 뜻일까?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했다.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마치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이미 정해진 경로를 밟고 있는 것 같았다. 발자국은 낡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당연히 작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엘리베이터 문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틈새에서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틈새에 비췄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완전히 어두웠고 깊은 수직의 공간만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안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엘리베이터 밑바닥에서 낮게 울부짖는 듯한 길고 축축한 신음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승호, 내려와. 온몸이 떨렸다. 이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손전등을 쥔 채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건드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낡은 병실 침대였다. 분명 복도에 서 있었는데 눈을 돌리자 어느새 다른 공간으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었다. 사방은 좁은 병실, 녹슨 침대와 뒤엉킨 시트가 가득했다.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환자복,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내가 있었다. 분명 초등학교 시절 찍었던 운동회 사진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 나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진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이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채 나는 병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문틈 사이로 어둠이 스며들듯 들어왔다. 동시에 공기가 무겁게 변하며 호흡이 가빠졌다. 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주위를 빙빙 도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기운은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였다. 너는 원래 여기 있었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는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뜨겁고 무겁게 변했다. 숨이 막혀오고 머리가 어질거렸다. 그대로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순간 문틈 사이에서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왔다.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차가운 손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너는 나가지 못한다.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살이 아니라 이미 생기를 잃은 무언가의 표면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다. 손목을 잡은 힘은 의외로 약했지만 그 차가움은 내 피부에 오래도록 남아 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손을 떼고 나자마자 나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살려주세요. 열어줘. 하지만 내 목소리는 방 안에서만 메아리쳤다.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답답한 정적만이 돌아왔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어두워졌다. 공황에 휩싸여 정신을 잃을 것 같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공기가 서서히 식으며 싸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동시에 귀를 스치는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 수십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단지 불협화음처럼 불안한 울림이 내 귓속을 휘젓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벽지가 서서히 변해갔다. 원래는 곰팡이가 가득 핀 낡은 벽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물감을 칠하듯 검붉은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다. 얼룩은 점점 형태를 이루더니 결국 글자가 되었다. 여기서 꺼내줘. 그 글씨는 내가 처음 복도에서 봤던 낙서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내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이 순간 벽을 긁어내고 있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손톱이 벽을 파고드는 듯한 그 끔찍한 마찰음이 온몸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긁어내고 있는 듯했다. 견딜 수 없어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보았다. 흐릿한 환자복 차림의 형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벽을 긁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톱은 이미 반쯤 부러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피가 벽을 타고 내려오며 글씨와 뒤섞였다. 형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절박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꺼내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넘어질 뻔했을 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압력이 방 안을 휘감았고 나는 그대로 문 밖으로 밀려나듯 튕겨 나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복도에 서 있었다. 방금까지 있던 병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벽은 단순히 낡은 페인트 칠과 금간 자국뿐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손목을 바라봤다. 아직도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희미한 멍 자국이 손목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중얼거리는 순간 뒤쪽 복도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또렷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폐허가 된 병원 안에서 전기가 들어올 리 없는 상황에서 저 불빛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빛은 동시에 나를 끌어당겼다. 이 병원의 진짜 비밀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라디오 잡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잡음 속에서 분명한 음성이 섞여 나왔다. 실험 기록, 피험자, 도망 시도. 나는 멈춰섰다. 라디오가 아니라 오래된 녹음기였다.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중앙의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녹음기 옆에는 두꺼운 일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환자 기록,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79-03-12 피험자 7명 투입, 약물 주입 후 반응 관찰, 불안, 환청, 공포 반응 기록됨, 일부 피험자는 자해 시도. 그 글을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무언가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병원이 폐쇄된 이유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점점 더 섬뜩해졌다. 피험자 3번, 실험 도중 사망, 시체 은폐, 보고 금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피험자 2번, 김승호. 나는 눈을 의심했다. 내 이름, 내 생년월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몰려왔다. 나는 분명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이 낡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 그 순간 녹음기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 보고였지만 곧 비명 소리와 울부짖음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승호야, 도망쳐. 나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꺼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불빛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다. 동시에 책상 밑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톱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끈적한 숨소리. 나는 손전등을 흔들며 바닥을 비췄다. 그러나 불빛이 닿는 순간 형체는 사라졌다.
대신 방 안에는 싸늘한 정적과 함께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아주 분명히 바로 내 앞에서. 발자국 소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까워졌다. 내 코끝에 닿을 정도로 바로 앞까지 다가왔음에도 손전등 불빛은 허공만을 비출 뿐 아무 형체도 잡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 무언가가 서 있었다. 내 숨소리에 섞여 또 다른 호흡이 들려왔다. 낮고 끊어진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숨소리였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로 손전등을 조금 더 위로 올렸다. 그 순간 빛 속에 드러난 것은 창백한 얼굴이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 얼굴은 바로 나였다. 내 얼굴을 한 무언가가 눈앞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형체는 아무 말 없이 입만 천천히 벌렸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너는 이미 죽었어. 귀 안쪽에서 울리는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책상 모서리에 걸려 쓰러졌다. 손전등이 바닥에 굴러가며 빛이 방 안을 휙휙 스쳐 지나갔다. 그 빛이 잠시 비춘 벽에는 수십 개의 그림자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 환자복 차림의 형체들이었다. 얼굴은 없었고 검은 구멍 같은 빈 공간만 있었다. 그 그림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나에게로 돌렸다. 나는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들 가운데 하나가 벽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와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다시 귓가에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렸다. 승호야, 기억해, 네가 누구였는지. 그 속삭임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나를 붙잡는 애원처럼 들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문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몸을 내던지듯 복도로 뛰쳐나온 순간 숨이 터져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공기가 무겁게 짓누르던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발밑에 깔린 바닥 타일이 변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래된 곰팡이 자국 대신 누군가 흘려 쓴 붉은 글씨들이 바닥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우리는 여기에 있다. 글씨들은 겹겹이 덧칠되어 있었고 몇몇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반짝였다. 발을 옮길 때마다 글씨가 스멀스멀 번져 발자국처럼 따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오래된 출입문이 하나 보였다.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문 위에는 폐쇄구역이라는 팻말이 매달려 있었다. 그곳이 병원의 핵심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환영과 괴이한 현상들은 결국 저 안에 감춰진 진실 때문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자물쇠를 흔들어 봤다. 녹슬어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동시에 쉽게 부서질 것처럼 느껴졌다.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쪽은 차갑고 넓은 홀 같은 공간이었다. 천장은 높았고 사방으로 철제 침대가 줄지어 있었다. 각 침대 위에는 환자복을 입은 인형 같은 형체들이 앉아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마네킹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고개가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것들이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눈은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공기 속에서 수많은 숨소리가 겹쳐졌다. 수십 명이 동시에 내 주변을 둘러싸는 듯한 그 소리는 숨막힌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홀 중앙에 있던 형체 하나가 천천히 일어섰다. 다른 형체들과 달리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것은 내 아버지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형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입술을 열었다. 승호야, 너도 여기 남아야 한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라났다.
내가 본 기록, 내 이름이 적힌 문서, 그리고 내 얼굴을 한 그림자, 그것들이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 병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어쩌면 정말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속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 아버지의 형체가 조금씩 다가왔다. 손끝은 다정하게 보였지만 동시에 차갑고 무거운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손전등을 휘둘렀다. 빛이 닿자 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허물어지듯 흐려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얼굴이 겹쳐졌다. 이번에는 모르는 여자였다. 환자복 차림, 눈동자가 뒤집힌 채 나를 응시하는 얼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 있는 모든 형체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갇혀있는 수많은 원혼들의 잔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일부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안간 힘을 다해 정신을 붙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 자신이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형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눈앞의 공간이 일그러지며 어둠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홀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침대도 형체들도 아버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썩은 약품 냄새와 바닥에 흩어진 낡은 의무 기록 몇 장뿐이었다. 그 기록들 가운데 한 장이 내 발밑에 있었다. 종이를 집어든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험자 1번 김승호. 현재 상태 병원 탈출 시도 중. 감시 지속.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문서의 글씨는 오래된 듯 빛이 바랬지만 잉크는 아직도 축축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지금 막 누군가가 적은 것처럼. 탈출 시도 중.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기록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텅 빈 홀, 녹슨 침대들, 깨어진 창문. 하지만 그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뒷덜미가 조여오는 듯한 불쾌한 감각. 그 순간 홀의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방송 장치가 혼자 서서 켜진 듯 지직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낮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험자 1번, 도주 경로 차단 완료. 관찰 계속 진행.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떨어뜨리며 본능적으로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열렸던 그 문이 이제는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야? 누구냐고 나를 여기서 내보내.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복도 저편에서 철컥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하나 문을 잠가 나를 가두는 듯했다. 나는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다가오는 걸 느끼며 뒤돌았다. 홀 안쪽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환자복을 입은 형체였지만 얼굴은 새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카메라 노출이 과다하게 된 사진처럼 그 자리는 공허한 어둠뿐이었다. 그 그림자가 느릿하게 걸어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닥의 글씨들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렸다. 살려줘, 꺼내줘라는 붉은 글씨들이 그의 발자국에 따라 일렁이며 번졌다. 나는 정신이 나갈 듯 소리치며 옆문으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 그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문 너머는 좁은 계단실이었다. 계단은 위로도 아래로도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쪽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아래쪽은 완전히 까만 어둠뿐이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위로 달려갔다.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가빠졌다. 하지만 계단은 줄어들지 않았다. 분명 몇 층은 올랐을 텐데 여전히 똑같은 계단이 이어졌다. 여긴 미로야. 나는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그때 위쪽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승호야, 그만해. 위로는 길이 없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위를 올려다봤다. 계단참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 오래전 사진 속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곤지암 병원의 원장 박재현.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넌 이미 이곳에 속해 있잖아. 계속 도망쳐봐야 제자리일 뿐이야. 나는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굴리며 외쳤다. 거짓말이야. 난 환자가 아니야. 난 그냥 조사하러 온 거라고. 박 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기억을 지워도 결국 돌아오더군. 네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계단참 뒤쪽 벽이 무너져 내리듯 열리며 새 공간이 드러났다. 어두운 복도, 그리고 그 끝에 작은 방 하나가 보였다. 그 방 안에는 낡은 침대가 있었고 침대에 묶인 환자가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방을 향해 달려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환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려버렸다. 거기 누워있던 건 나였다. 침대 위에 나는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 다가갔다. 내 손끝이 그의 얼굴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침대 위에 내가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넌 아직도 모르겠구나. 도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네가 현실에서 버려진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틀리며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꺼져 내렸다. 나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수많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피험자 11번 탈출 실패, 피험자 11번 감시 재개, 피험자 11번 곤지암 정신병원에 기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호야, 이제 집에 가자. 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몸이 공중에 붕 떠있는 듯했고 위아래의 감각차 사라졌다. 눈을 뜨면 까만 어둠뿐, 감기면 귓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들은 나를 불러 세웠다. 피험자 11번 안정상태 확인, 피험자 11번 재투입 준비, 피험자 11번 곤지암에 남겨둔다. 나는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다. 아니야, 난 환자가 아니야. 여길 떠날걸. 난 그냥 조사하러 온 거라고. 그 순간 발밑의 어둠이 잔잔히 일렁이며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마치 수면 위로 부상하듯 곤지암 병원의 복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바닥으로 세게 내던졌다. 숨이 턱 막히며 기침이 터져나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내가 서 있는 곳은 병원의 입구였다. 녹슨 철문, 바람에 삐걱대는 간판, 그리고 쓸쓸히 흔들리는 잡초. 모든 것이 처음 내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았다. 나왔다. 나는 헐떡이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바깥에는 희미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철문을 밀치고 마침내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듯 웃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금속성이 느껴졌다. 꺼내보니 낡은 열쇠였다. 병원 안에서 본 적 없는 묵직한 철제 열쇠였다. 열쇠에 붙은 작은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1번 병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분명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열쇠는 내가 가져온 게 아니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다. 나는 문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나를 여전히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병원의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손짓하듯 깜빡였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 난 이제 끝냈어. 다시는 안 들어가. 하지만 발걸음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다. 무언가 내 발목을 붙잡아 안으로 이끌듯 나는 서서히 철문 안으로 되돌아갔다. 열쇠가 손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내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섰을 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호야, 열쇠 가져왔니?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낯설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발자국 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고 벽에 낡은 페인트 조각들이 마치 비늘처럼 바스러졌다. 11번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고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림자 속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만히 고개를 숙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누구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얼굴은 분명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니었다. 그 눈은 죽은 자의 것처럼 흐릿했고 피부는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침대 위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이야.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더니 벽과 천장이 꿈틀거리며 문을 닫아버렸다. 열쇠가 내 손에서 스스로 움직이며 자물쇠에 꽂혔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은 안쪽에서 잠겼다. 침대 위에 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내 가슴을 압박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며 벽에 기대섰다. 네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여긴 네가 처음부터 있어야 할 곳이야.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자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다. 눈앞이 어두워지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복도 끝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었다. 피험자 1번, 귀속 완료, 기록 보관.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낡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사방은 희미한 불빛에 감싸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기록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한 장을 읽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험자 11번, 김승호, 현재 상태, 병원 내부에서 생활 중, 외부 세계와 단절. 나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곤지암 정신병원입니다. 피험자 11번 정상적으로 적응 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들어온 자는 다시는 나가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곤지암 정신병원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철분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손목을 들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가죽끈에 묶여 있었고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상한 건 그 끈이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마치 실제의 가죽이 아니라 내 의식이 만들어낸 족쇄 같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육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느끼는 감각, 내가 보는 풍경은 이 병원이 만들어낸 또 다른 차원에 불과했다. 문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지도 일정하지도 않았다. 마치 수십 명의 발걸음이 겹쳐져 복도 위에서 섞여 버린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곧이어 문이 스스로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이 어린아이까지.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만은 선명했다. 눈동자마다 절망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내 옆에 서더니 낮게 속삭였다. 이제 알겠지? 우린 다 여기서 살고 있어. 떠날 수 없어. 나는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다. 너희는 누구야?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우린 환자가 아니었어. 최소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지.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른 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병원은 우리를 원해. 우린 먹잇감이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선택된 거야. 나는 몸부림쳤다. 말도 안 돼. 누군가는 여기서 나갔을 거 아냐. 기록을 남긴 사람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고. 그건 뭐야? 그러자 방 안의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수십 개의 시선이 내 몸을 꿰뚫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낡은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건 우리가 나간 게 아니야. 병원이 보여준 거야. 바깥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흘려보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숨이 막혔다. 내가 지금껏 봐온 기사, 영상, 괴담들, 그 모든 게 병원 자체가 만든 미끼라면 사람들은 그것에 이끌려 이곳에 들어오고 그 순간 새로운 먹이가 되는 거라면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그럼 난
난 이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이미 이곳에 속했어. 열쇠를 받은 순간 네 자리는 정해진 거야. 그 순간 천장이 흔들리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험자 11번, 초기 적응 완료. 환영한다.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기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가족의 환영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병원은 단순히 원혼들이 떠도는 장소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빨아들여 그들을 병원 자체의 일부로 바꿔버리는 존재였다. 주위의 원혼들이 하나둘 웃으며 내게 손을 뻗었다. 그 손길은 차갑지만 부드러웠다. 마치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는 환영의식 같았다. 나는 울부짖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나는 갇히지 않을 거야. 그러자 아이가 다시 속삭였다. 그럼 나가봐. 하지만 기억해. 나가는 길을 찾는다 해도 네 자리는 여전히 여기야. 바깥에 나가도 곤지암은 널 다시 불러낼 거야. 아이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 완전한 어둠. 그리고 다시 열쇠가 손바닥에 쥐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열쇠를 쥐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길고 끝이 없었다. 하지만 달리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계속 따라왔다. 돌아와. 여기가 내 집이야. 너는 이미 우리 중 하나야. 피험자 11번 곤지암 정신병원의 영구 귀속. 나는 귀를 막고 달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바깥으로 이어지는 문은 보이지 않았다. 복도는 계속 이어지고 계단은 반복되고 창문은 어둠 속으로만 이어졌다. 그리고 그때 벽에 걸린 낡은 거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멈춰서서 거울을 들여다봤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 환자복, 그리고 손목에 남은 자국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인정해. 넌 곤지암의 환자야. 바깥 세상에 있던 건 단지 꿈이었어. 나는 거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쨍그랑 파편이 튀며 손에 피가 흘렀다. 하지만 피는 붉지 않았다.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파편마다 내 얼굴이 비쳤고 그 얼굴들은 모두 동시에 웃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 쓰러질 듯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는 절망스럽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었다. 병원은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바깥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소속감이 이 어둠 속에서만큼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제야 가장 두려운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복도를 달리던 내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숨이 가빠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웠다. 더 이상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가 이 공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문득 복도 양옆의 벽지가 찢겨 나가며 그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눈들은 나를 노려보지도 쫓아오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식구가 제대로 적응하는지 확인하는 듯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승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또렷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엄마? 그 순간 복도의 끝에 낡은 문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1~2번 병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바닥 안의 열쇠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열쇠는 내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억눌린 숨소리, 억울한 울음, 웃음과 비명 사이에 이상한 소리들이 섞여 나왔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선택은 이미 끝난 듯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침대에 묶여있지 않았다. 자유로운 상태로 환자복 차림으로. 그는 나를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우리 둘이 하나가 될 차례야. 나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다. 내 앞에 또 다른 나가 다가오자 그의 손끝이 내 이마에 닿았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모든 장면이 겹쳐졌다. 병원의 폐허 속을 돌아다니던 나, 기록지를 읽던 나, 침대에 묶여있던 나, 어둠 속으로 추락하던 나. 수많은 나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결국 하나로 모였다. 숨이 막힐 듯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경험이 분리된 게 아니었다. 애초에 나는 항상 이곳에 있었고 도망친다는 건 단지 병원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아을번 병실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원혼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들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다. 흐릿했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지더니 각각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남자는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아 중얼거렸다. 이제 균형이 맞춰졌어.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드디어 새로운 수호자가 왔어. 나는 혼란스러웠다. 수호자? 내가? 그 순간 천장이 흔들리며 스피커에서 마지막 방송이 흘러나왔다. 피험자 1번 최종 단계 완료. 곤지암 정신병원의 관리자로 임명.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납득이 일어났다. 원혼들의 시선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안도했고 해방된 듯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들을 대신해 짐을 짊어져줄 존재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나는 무릎을 꿇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밀려왔다. 병원이 운영되던 시절 박 원장의 잔혹한 실험,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의 죽음. 모든 게 내 뇌리에 새겨졌다. 나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다. 병원 자체와 연결된 존재가 되어버렸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둡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병원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다. 이곳은 영원히 닫힌 공간. 바깥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묶여있지 않았다. 대신 차분했다. 원혼들이 하나둘 방을 나가며 복도로 사라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가 내 앞에 섰다.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우린 떠날 수 없어. 하지만 너라면 우릴 지켜줄 수 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모습이 안개처럼 흐려지며 사라지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은 끝없는 감시와 기록. 새로운 방문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안내하고 때로는 삼키고 때로는 풀어주는 것. 다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다. 손에는 여전히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피험자 12번 곤지암 정신병원에 접근 중. 스피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문을 열고 어둠 속 복도로 나섰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이곳의 일부였다. 나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며 작은 불꽃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 빛은 환영이었다. 병원은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내어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었다. 곧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지만 망설임이 섞인 발소리. 새로운 방문자였다. 나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발걸음을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도운 그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아마도 도시 전설을 확인하려 온 젊은 탐험가일 것이다. 그의 눈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보자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일었다. 나도 한때 저런 눈빛으로 이곳에 들어왔었다. 모든 걸 기록하려 했고 이곳의 진실을 확인하려 했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기록자가 아니라 수용자를 필요로 했다는 걸 깨달았다. 거기 누구 있어요? 탐험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쿵! 쿵! 그 소리에 그의 어깨가 움츠렸다. 그 순간 병원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전등이 깜빡이고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흘러나왔다. 곧 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험자 12번 실험 시작. 나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천장 너머에는 형광등만 매달려 있었지만 내 귀에는 수많은 영혼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들은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알려주고 있었다. 탐험가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며 카메라를 들어 병원을 비췄다.
렌즈를 통해 본 장면은 아마 현실보다 더 기괴하게 기록될 것이다. 병원은 카메라와 거울 같은 반사체를 통해 스스로의 그림자를 증폭시켰으니까. 나는 그의 뒤편에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여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야. 그가 뒤돌아본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이전의 내가 아니라 수많은 원혼이 겹쳐진 새로운 형태일 것이다. 그의 눈빛은 곧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병원이 문을 닫았다. 출입구는 이미 벽으로 바뀌었고 복도는 끝없는 미로가 되었다. 나는 차분히 걸어가며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문득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다. 나는 이제 이곳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단지 감옥의 또 다른 죄수인가? 병원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자유를 느꼈다. 내가 떠날 수 없는 만큼 병원도 나를 떠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 묶인 존재였다. 탐험가의 발소리가 멈췄다. 그는 막다른 병실에 갇혀 있었다. 낡은 번호판에는 희미하게 10일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열쇠가 손 안에서 진동했다. 그때 과거의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열쇠는 선택이 아니라 순환이야. 나는 손가락으로 열쇠를 굳게 쥐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침대, 또 다른 환자복,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탐험가는 두려움에 떨며 내게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곧 알게 될 거야. 진짜로 무서운 건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걸. 병원 안의 공기가 서서히 변했다. 원혼들이 다시 나타나 탐험가를 둘러쌌다. 그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마치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는 환영식처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내 자리는 영원하다. 나는 이해했다. 병원은 끝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불러들이며 그들을 순환의 일부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의 관리자가 될 것이다. 문득 멀리서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 너머로 비쳤다. 그러나 여전히 이 빛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병원은 스스로의 어둠 속에서만 존재했다. 탐험가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내 앞에는 무한히 반복될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다시 복도로 나섰다. 열쇠를 손에 쥔 채 차갑지만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여기는 곤지암 정신병원. 나는 이곳의 기록자이자 수호자다. 그리고 너는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잦아들며 마지막 안내가 흘러나왔다. 피험자 L2번 동화 진행 중.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 병원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